안녕하세요. 토토부장입니다. 오늘은 1등 상금이 3번 이월된 농구토토 승호패 36회차 분석 영상으로 찾아뵙습니다. 시청하시기에 앞서 좋아요와 구독 버튼을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토토부장 채널이 유튜브 멤버십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지난 승호패 35회차 분석 영상에서 공유드린 조합픽과 구매 금액을 줄여서 멤버십분들께 공유드린 조합픽이 4등에 적중했고, 본격적인 농구와 배구 및 해외 축구 시즌을 맞아 멤버십분들께 공유드렸던 프로토 조합픽들이 적중을 이어가면서 멤버십분들께 미력이나마 도움을 드리고 있습니다. 여기 구독 버튼 옆에 있는 가입 버튼을 누르시면 토토부장 유튜브 멤버십에 가입하실 수 있습니다. 토토부장 유튜브 멤버십은 야구와 농구, 축구, 배구, 프로토 모든 종목을 다루는 채널들 중에서 가장 합리적인 금액으로 멤버십 분들께 조합픽을 제공해드리고 있습니다. 한 달에 12,000원, 하루에 400원이면 토토부장이 제공하는 검증된 높은 적중률의 조합픽을 매일매일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적중률과 합리적인 멤버십 비용 둘 다 챙기실 현명하신 분들의 많은 성원 부탁드립니다. 첫 번째 경기는 인디애나 페이서스와 마이애미 히트의 경기입니다. 홈팀 인디애나는 직전 올랜도전을 석패하면서 원정 경기 2연패를 기록했습니다. 파스칼 시아캄이 25득점, 베네딕트 메서린이 23득점을 올리면서 분전했지만 주전 포인트 가드 타이리스 할리버튼이 극심한 얕은 한조를 보이면서 한 자릿수 득점에 그쳤던 게 뼈아팠습니다. 무엇보다 인디애나는 리그에서 경기력 기복이 가장 심한 팀 중 하나인데, 최근 뉴욕과 댈러스, 보스턴과 같은 강팀들을 상대로 승리를 거뒀던 반면 샬럿과 뉴올리언스 같은 비교적 약체팀들에게는 경기를 패배하면서 도무지 종잡을 수 없는 경기력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팀의 에이스 타이리스 할리버튼이 지난 시즌에 비해 올 시즌 확실히 폼이 떨어진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 지난 시즌 공격 지표를 나타내는 오펜시브 레이팅이 전체 2위로 시즌을 마감했던 것에 비해 현재는 오펜시브 레이팅이 16위, 특유의 닭공농구 색깔도 다소 옅어진 인디애나입니다. 이번 경기 역시 야전사령관 타이리스 할리버튼의 컨디션에 따라 경기 양상이 달라질 것으로 보입니다. 원정팀 마이애미는 직전 디트로이트전을 연장 접전 끝에 아쉽게 석패하고 말았습니다. 주전 가드 타일러 히로가 3점슛 10개 포함 40득점, 그야말로 원맨쇼를 펼쳤지만 팀의 패배를 막지 못했습니다. 주전 센터 뱀 아데바요도 20득점 12리바운드 더블더블을 기록했지만 테리 로지어가 극심한 얕은 한조를 보이면서 한 자릿수 득점에 그쳤던 게 뼈아팠습니다. 아무래도 에이스 지미 버틀러의 공백이 느껴지고 있는 마이애미고, 버틀러는 이번 인디애나전 역시 발목 부상으로 인해 결장이 유력한 상황입니다. 최근 타일러 히로는 절정의 활약을 보여주고 있는 반면 파트너 테리 로지어는 야투 기복이 심각한 모습인데, 이번 인디애나전 역시 로지어가 얼만큼 히로의 부담을 줄여줄 수 있느냐가 관건이 되겠습니다. 이 경기는 홈팀 인디애나의 근소한 우세를 예상해 보겠습니다. 인디애나의 승리와 두 팀의 5점 차이 내 접전 구도까지 함께 추천드리겠습니다. 두 번째 경기는 올랜도 매직과 필라델피아 세븐티식서스의 경기입니다. 홈팀 올랜도는 직전 인디애나전 신승을 거두면서 4연승에 성공했습니다. 팀의 에이스 파올로 벤케로가 부상을 당하면서 한때 5연패까지 기록했었던 올랜도인데, 홈에서 내리 4연승을 기록하면서 분위기 반등에 성공했습니다. 최근 프란츠 바그너와 모리츠 바그너 형제가 맹활약을 펼치고 있고, 수비 지표를 나타내는 디펜시브 레이팅이 2위까지 올라오면서 지난 시즌에 보여줬던 짠물 수비를 올 시즌에도 잘 보여주고 있는 올랜도입니다. 기본적으로 홈에서 경기력이 올라가는 팀이고, 현재 홈에서 6전 전승을 기록하고 있기 때문에 이번 경기 역시 올랜도 특유의 수비력과 공격에서 바그너 형제의 활약이 나와준다면 충분히 해볼만 하다고 생각합니다. 원정팀 필라델피아는 직전 클리블랜드전을 패배하면서 2연패를 기록했습니다. 지난 뉴욕전에 팀의 에이스 조엘 엠비드가 복귀했지만 실전 감각이 떨어진 탓인지 극심한 얕은 한조를 보이면서 기대 이하의 활약을 펼쳤습니다.
최근 흐름이나 경기력으로 봤을 때 홈팀 올랜도가 우세해 보이는 경기지만 지난 시즌 올랜도를 상대로 3전 전승을 거뒀던 필라델피아고 수비가 좋은 올랜도 선수들이 필라델피아의 조엘 엠비드는 막아내는데 상당히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이번 올랜도전 엠비드가 정상적으로 출전할 것으로 보이고 폴 조지 역시 출전이 가능하기 때문에 이 두 에이스가 제 모습을 보여준다면 필라델피아는 지금의 성적과는 전혀 다른 팀의 모습을 보여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주전 가드 타이리스 맥시의 부상 공백은 뼈아프지만 최근 루키 제러드 맥케인이 맹활약을 펼치고 있기 때문에 엠비드와 폴 조지의 활약과 더불어 맥케인까지 최근의 흐름을 이어갈 수만 있다면 필라델피아도 충분히 해볼만 하다고 생각합니다. 이 경기는 승 5패가 모두 보이는 경기입니다. 올마킹을 통해 필라델피아 쪽 이변을 대비하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세 번째 경기는 토론토 랩터스와 디트로이트 피스톤스의 경기입니다. 홈팀 토론토는 직접 미러키전을 패배하면서 5연패를 기록했습니다. 최근 10경기 1승 9패를 기록하면서 시즌 초반 최악의 부진을 보여주고 있는 토론토입니다. 현재 팀의 핵심 자원들의 부상 공백이 뼈아픈 상황인데 에이스 스카티 반드를 비롯해 주전 가드 임매뉴얼 퀴클리, 핵심 백업 자원인 브루스 브라운과 켈리 올리닉이 모두 부상으로 인해 결장하고 있는 시즌 초반입니다. 현재 디펜시브 레이팅이 28위까지 떨어져 있을 정도로 수비가 좋지 않은 토론토고 현 시점 팀의 공격을 이끌어줘야 할 RJ 베럿이 기복이 너무 심한 게 연패의 원인 중 하나가 되겠습니다. 그나마 데뷔 2년차 가드 그레이디 딕이 최근 활약이 괜찮은데 이번 경기 역시 딕의 3점슛 야투율에 따라 경기 양상이 달라질 것으로 보입니다. 원정팀 디트로이트는 직접 미러키전을 연장 접전 끝에 아쉽게 패배하고 말았습니다. 4쿼터 종료 직전 동점 상황에서 얻어낸 자유투를 루키 로널드 홀란드 2세가 모두 실패하면서 경기가 연장전에 들어갔고 연장전에서도 미러키의 야니스 아데토쿤보를 막아내지 못하면서 석패를 당한 디트로이트입니다. 그래도 최근 10경기에서 5승 5패 준수한 성적을 기록하고 있고 팀의 에이스 케이드 커닝햄이 연일 맹활약을 펼치면서 지난 시즌에 비해 확실히 경기력이 올라온 디트로이트입니다. 다만 직접 미러키전과 지난 마이애미전 연속해서 연장전을 치른 디트로이트고 현재 주전 제이든 아이비와 팀 하더웨이 주니어를 비롯해 백업 자원인 시모네 폰테키오까지 부상을 당하면서 이번 토론토전 결장할 가능성이 있는 만큼 고전할 가능성이 있는 디트로이트입니다. 이 경기는 두 팀 모두 핵심 선수들의 부상 이슈가 있는 만큼 서로가 승리를 노려볼 만하다고 생각합니다. 승과 패를 추천드립니다. 네 번째 경기는 애틀랜타 호크스와 워싱턴 위저즈의 경기입니다. 홈팀 애틀랜타는 직전 디펜딩 챔피언 보스턴을 한 점 차로 잡아내면서 2연패를 끊었습니다. 팀의 에이스 트레이 영이 결장했지만 다이슨 데니얼스가 28득점 7어시스트를 기록하면서 영의 공백을 잘 메웠고 제일런 존슨이 18득점 12리바운드 10어시스트 트리플 더블을 기록하면서 승리의 1등 공신 역할을 했습니다. 벤치에서 출전한 레리 댄스 주니어와 오니에카 오콩우도 34득점을 합작하면서 난적 보스턴을 잡아냈는데 큰 역할을 했습니다. 다만 이미 올 시즌 워싱턴과 두 번의 경기를 치렀던 애틀랜타인데 두 경기 모두 패배하면서 올 시즌 현재 2승 8패를 기록 중인 워싱턴의 2승 제물이 됐었던 애틀랜타입니다. 벌써 시즌 초반 세 번째 맞대결을 펼치는데 애틀랜타가 워싱턴에게 3연패를 당할 것 같지는 않고 이번 경기는 에이스 트레이 영도 출전이 가능해 보이기 때문에 홈에서 워싱턴전 연패를 끊을 좋은 기회라고 생각합니다. 원정팀 워싱턴은 직전 샌안토니오전을 패배하면서 6연패를 기록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시즌 초반에 치러졌던 애틀랜타와의 2연전을 모두 승리했었던 워싱턴인데 그 이후 치러진 6경기를 모두 패배한 뒤 공교롭게도 다시 애틀랜타를 만나게 됐습니다. 어느덧 수비 지표를 나타내는 디펜시브 레이팅이 30위, 리그 꼴찌를 기록 중인 워싱턴이고 지난 시즌과 마찬가지로 특유의 자동문 수비를 보여주면서 대량 실점 및 큰 점수 차이로 대패하는 경기가 많아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카일 쿠즈마까지 복귀하면서 말콤 브록던과 사딕 베이를 제외하면 대부분의 선수들이 경기에 나설 수 있는 상황이지만 최근 워싱턴이 보여주고 있는 경기력이라면 고전이 예상되는 이번 애틀랜타전입니다.
이 경기는 홈팀 애틀랜타의 승리를 추천드립니다. 다섯 번째 경기는 클리블랜드 캐벌리어스와 시카고 불스의 경기입니다. 홈팀 클리블랜드는 직전 필라델피아 전도 승리하면서 개막 후 13연승, 13전 전승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현재 오펜시브 레이팅 2위, 디펜시브 레이팅 6위로 공수 균형 잡힌 경기력을 보여주고 있고, 주전과 벤치 선수들이 모두 제 몫을 해주면서 기록적인 연승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도노반 미첼과 다리우스 갈랜드, 백코트 조합은 연일 맹활약을 펼치고 있고, 에반 모블리와 제러드 알렌, 트윈타워는 어느 팀을 상대로도 골밑에서 경쟁력을 보여줄 수 있는 선수들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거기에 카리스 르버트와 조지 니엥, 타이 제롬으로 구성된 벤치 자원들도 제 몫을 해주고 있는 가운데, 공격 전술에 일가견이 있는 케니 애킨슨 감독의 지도력까지 더해져 시즌 초반 놀라운 행보를 보여주고 있는 클리블랜드입니다. 얼마 전 시카고 원정에서도 승리를 했었기 때문에 홈에서도 충분히 해볼 만한 경기라고 생각합니다. 원정팀 시카고는 직전 뉴욕전 한 점차 신승을 거두면서 원정 경기 2연승을 기록했습니다. 경기 종료 직전 2점 차로 뒤지고 있었던 시카고인데, 코비 화이트가 극적으로 자유투 3개를 얻어내 모두 성공시키면서 짜릿한 역전승을 거뒀습니다. 이날 주전들이 고른 활약을 펼쳤는데, 잭 라빈이 31득점, 니콜라 부세비치와 패트릭 윌리엄스도 37득점을 합작하면서 팀 승리에 일조했습니다. 지난 회차 분석에서도 시카고의 도깨비 같은 경기력 때문에 이변을 대비할 필요가 있다고 말씀드렸는데, 이번 경기 역시 객관적인 전력과 흐름은 홈팀 클리블랜드가 우세한 게 맞지만, 직전 맞대결에서도 클리블랜드를 상대로 6점 차 접전 승부를 벌였던 시카고이기 때문에 이번 경기 역시 어느 정도 이변 대비는 필요해 보입니다. 이 경기는 홈팀 클리블랜드의 승리와 두 팀의 5점 차이의 접전 구도까지 함께 가져가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여섯 번째 경기는 뉴욕 닉스와 브루클린 네츠의 경기입니다. 홈팀 뉴욕은 직전 시카고전 다 잡았던 경기를 종료 직전 자유투 3개를 헌납하면서 역전패를 당했습니다. 뉴욕이 2점 차로 리드 중인 상황에서 시카고의 코비 화이트가 3점 슛을 시도했고, 뉴욕의 조시 하트가 파울을 범하면서 자유투를 내주고 말았습니다. 이날 칼 앤서니 타운스가 46득점 10리바운드 더블더블 맹활약을 펼쳤고, 제일런 브런슨도 24득점을 기록했지만 경기 막판 집중력이 다소 아쉬웠던 뉴욕입니다. 현재 뉴욕은 오펜시브 레이팅 4위로 공격에서는 문제가 없는 모습이지만, 디펜시브 레이팅은 22위로 뉴욕 특유의 끈적끈적한 수비력이 실종된 상황입니다. 더군다나 이번 브루클린전 칼 앤서니 타운스가 무릎 부상으로 인해 출전이 불투명한 상황이고, 핵심 백업 자원인 마일스 맥브라이드 역시 출전 여부를 체크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객관적인 전력에서는 앞서 있는 뉴욕이지만 칼 앤서니 타운스의 출전 여부는 내일 오전에 꼭 체크하시고 배팅하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원정팀 브루클린은 직전 보스턴전 무려 22개의 3점 슛을 허용하면서 25점 차 대패를 당하고 말았습니다. 자이어 윌리엄스가 23득점을 기록했고, 브루클린의 백코트 듀오 캠 토마스와 데니스 슈로더가 33득점을 합작했지만, 앞서 말씀드린 대로 보스턴의 야투율이 폭발하면서 경기를 내주고 말았습니다. 올 시즌 캠 토마스와 데니스 슈로더 두 가드의 활약에 힘입어 기대 이상의 경기력을 보여주고 있는 브루클린인데, 지난 시즌 4전 전패를 당했을 정도로 지역 라이벌 닉스에게는 약한 모습을 보여줬고, 더군다나 지난 시즌 팀의 에이스로 활약했던 미카엘 브리치스가 다름 아닌 상대팀 뉴욕 닉스로 이적하면서 이번 경기는 적으로 마주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현재 주전센터 닉 클렉스턴의 출전 여부도 불투명한 상황인 만큼 쉽지 않은 경기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 경기는 홈팀 뉴욕의 승리를 추천드립니다. 일곱 번째 경기는 샌안토니오 스퍼스와 LA 레이커스의 경기입니다. 홈팀 샌안토니오는 직전 워싱턴전을 승리하면서 2연승에 성공했습니다. 에이스 빅터 웬바냐마가 3점슛 8개 포함 50득점, 커리어 하이 맹활약을 펼치면서 팀의 연승을 이끌었습니다. 올 시즌 베테랑 야전사령관 크리스 폴이 팀에 합류하면서 웬바냐마와의 투맨 게임이 잘 나오고 있고, 웬바냐마의 장점을 극대화하고 있는 샌안토니오입니다. 올 시즌 홈에서 5승 2패 호성적을 거두고 있고, 지난 시즌 레이커스를 상대로 1승 2패를 거뒀지만 패배한 두 경기도 모두 1포제션, 2포제션인의 접전 구도였던 걸 감안하면 이번 홈 경기도 충분히 해볼만 하다고 생각합니다. 원정팀 레이커스는
직전 멤피스전을 승리하면서 3연승에 성공했습니다. 르브론 제임스가 35득점 12리바운드 14어시스트 트리플 더블 맹활약을 펼쳤고, 앤서니 데이비스도 21득점 14리바운드 더블 더블을 기록하면서 팀의 연승을 이끌었습니다. 르브론 제임스는 3경기 연속 트리플 더블을 기록하면서 올 시즌에도 나이를 잊은 듯한 맹활약을 이어가고 있고, 앤서니 데이비스도 올 시즌 적극적인 페인트존 공략을 통해 현재 평균 득점 30.2점, 전체 2위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다만 원투펀치의 활약을 앞세워 홈경기 6전 전승을 기록 중인 레이커스인데, 원정에서는 1승 4패, 저조한 성적을 보여주고 있고, 앞서 말씀드렸듯이 지난 시즌 웬바냐마가 있는 샌안토니오 상대로 다소 고전했기 때문에 이번 경기 역시 쉽지만은 않아 보입니다. 이 경기는 과감하게 두 팀의 5점 차이의 접전 구도를 예상해 보겠습니다. 8번째 경기는 휴스턴 로켓츠와 LA 클리퍼스의 경기입니다. 두 팀은 현재 2연전을 펼치는 중인데, 직전 경기에서는 홈팀 휴스턴이 8점 차 승리를 거두면서 기선 제압에 성공했습니다. 제일런 그린이 21득점을 기록했고, 프레드 밴블릿과 딜런 브룩스, 알페렌 생군이 두 자릿수 득점을 올리면서 주전들이 고른 활약을 펼쳤습니다. 특히 벤치 원투펀치 타리 이슨과 아멘 탐슨이 나란히 18득점씩 기록하면서 팀 승리의 1등 공신 역할을 했습니다. 현재 디펜시브 레이팅 3위로 수비력이 상당히 좋은 휴스턴이고, 홈에서 5승 2패, 호성적을 거두고 있기 때문에 이번에도 강력한 수비력을 바탕으로 경기를 풀어나간다면 충분히 해볼만 하다고 생각합니다. 원정팀 클리퍼스는 앞서 말씀드린 대로 직전 휴스턴전 8점 차로 패배를 했는데, 팀의 핵심 스코어러인 노먼 파월이 얕은 안조를 보였던 게 뼈아팠습니다. 제임스 하든이 19득점을 올리면서 분전했지만 역시나 노먼 파월이 부진하니 공격이 답답하게 전개됐던 클리퍼스입니다. 클리퍼스 역시 디펜시브 레이팅 7위로 수비력이 준수한 팀인데, 카와이 레너드의 부상, 폴 조지의 이적으로 인해 공격에 있어서는 제임스 하든과 노먼 파월에게 의존할 수밖에 없는 현 상황이고, 둘 중 한 명이라도 야투가 부진한 날에는 고전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번 경기 역시 이 두 선수의 활약 여부가 승패를 가를 것으로 보입니다. 이 경기는 홈팀 휴스턴의 근소한 우세를 예상해 보겠습니다. 휴스턴의 승리와 두 팀의 5점 차이의 접전 구도를 추천드리겠습니다. 9번째 경기는 뉴올리언스 펠리컨스와 덴버 너게츠의 경기입니다. 이 경기는 현 시점 전력 차이가 큰 경기로 원정팀 덴버의 승리를 추천드리고 빠르게 넘어가려 했으나, 현재 덴버의 에이스 니콜라 요키치가 개인 사유로 인해 이번 뉴올리언스전을 결장할 수도 있다는 소식이 있습니다. 현재 뉴올리언스는 자이언 윌리엄슨과 디존테 머레이, CJ 맥컬럼 등 주전들이 줄 부상을 당하면서 최근 10경기 1승 9패, 6연패를 기록 중이고, 오펜시브 레이팅 25위, 디펜시브 레이팅 29위로 공수 밸런스가 무너져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덴버의 니콜라 요키치가 정상적으로 출전한다면 최근 5연승을 기록하면서 흐름을 탄 덴버의 무난한 승리가 예상되지만, 만약 요키치가 결장한다면 혹시 모를 이변 대비도 필요해 보이는 경기입니다. 이 경기는 일단 덴버의 요키치가 출전이 가능하다는 전제하에 덴버의 승리를 추천드리겠습니다. 다만 앞서 말씀드린 대로 개인 사유로 인해 요키치가 결장할 수도 있기 때문에, 만약 결장이 확정되고 픽의 변동사항이 있는 경우 영상 아래에 고정 댓글로 의견을 남겨놓도록 하겠습니다. 10번째 경기는 오클라호마 시티 선더와 피닉스 선즈의 경기입니다. 홈팀 오클라호마는 직전 뉴올리언스전 대승을 거두면서 2연승에 성공했습니다. 제일런 윌리엄스가 31득점을 기록했고, 셰이 길저스 알렉산더가 29득점을 올리면서 원투펀치가 60득점을 합작했던 직전 경기였습니다. 얼마 전 주전 센터 챗 홈그렌이 부상으로 팀을 이탈하면서 위기가 오나 싶었지만 스몰 라인업으로도 경기를 잘 풀어나가고 있는 오클라호마입니다. 여전히 디펜시브 레이팅 1위로 리그에서 압도적인 수비력을 보여주고 있고, 오펜시브 레이팅도 10위까지 올라오면서 특유의 공격력도 점점 살아나고 있습니다. 셰이 길저스 알렉산더와 제일런 윌리엄스, 믿을만한 팀의 1, 2 옵션들이 꾸준하게 제 몫을 해주고 있는 가운데, 이번 경기 역시 특유의 수비력을 앞세워 경기를 풀어나간다면 충분히 해볼만 하다고 생각합니다. 원정팀 피닉스는 직전 세크라멘토전 23점 차 대패를 당하고 말았습니다.
조시 오코기가 25득점을 올리면서 분전했고 데빈 부커가 18득점을 기록했지만 역시나 에이스 케빈 듀란트의 공백을 온전히 메울 수는 없었습니다. 설상가상으로 브래들리 빌도 종아리 부상으로 직전 경기 결장했고 이번 오클라호마전은 주전 센터 유서프 너키치와 백업 가드 그레이슨 앨런의 출전 여부도 불투명한 상황입니다. 듀란트가 당분간 결장을 이어가야 하는 상황에서 앞서 말씀드린 선수들도 이번 경기 결장한다면 고전이 예상되는 피닉스입니다. 이 경기는 홈팀 오클라호마의 승리를 추천드립니다. 11번째 경기는 골든 스테이트 워리어스와 멤피스 그리즐리스의 경기입니다. 홈팀 골든 스테이트는 직전 댈러스전 신승을 거두면서 2연승에 성공했습니다. 팀의 에이스 스테픈 커리가 37득점 9어시스트 맹활약을 펼쳤고 벤치에서 출전한 조나단 쿠민가와 버디 힐드가 30득점을 합작하면서 팀의 연승을 이끌었습니다. 드레이먼드 그린도 11득점 7리바운드 6어시스트 다재다능함을 보여줬고 디앤서니 멜튼도 두 자릿수 득점을 올리면서 제 몫을 해줬습니다. 현재 오펜시브 레이팅 3위, 디펜시브 레이팅 4위로 공수 균형 잡힌 좋은 경기력을 보여주고 있는 골든 스테이트고 최근 에이스 커리의 슛감이 올라왔기 때문에 홈에서 기본적으로는 우세한 경기를 펼칠 것으로 보입니다. 원정팀 멤피스는 직전 LA 레이커스전을 석패하면서 3연승이 끊겼습니다. 현재 에이스 자모란트와 데스먼드 베인이 부상으로 결장 중이지만 나머지 선수들이 선전하면서 기대 이상의 경기력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제런 잭슨 주니어가 4경기 평균 27득점을 기록하면서 팀의 중심을 잘 잡아주고 있고 스카티 피펜 주니어와 제일런 웰스 같은 팀의 젊은 선수들이 맹활약을 펼치면서 최근 7경기 5승 2패의 상승세를 타고 있는 멤피스입니다. 현재 오펜시브 레이팅 7위, 디펜시브 레이팅 5위로 멤피스 역시 공수 밸런스 있는 경기력을 보여주고 있고 이번 경기 역시 모란트와 베인 결장이 유력하지만 최근의 경기력이라면 경기를 비벼볼 만한 여지는 충분히 있는 것 같습니다. 이 경기는 홈팀 골든 스테이트의 승리와 두 팀의 5점 차이의 접전 구도까지 함께 가져가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12번째 경기는 세크라멘토 킹스와 미네소타 팀버울브스의 경기입니다. 홈팀 세크라멘토는 직전 피닉스전 23점 차 대승을 거뒀습니다. 팀의 에이스 더마드로잔이 부상으로 인해 일찌감치 코트를 떠났지만 디에런 팍스가 29득점 10어시스트 더블더블을 기록했고 케빈 허더도 22득점을 올리면서 드로잔의 공백을 잘 메웠습니다. 현재 오펜시브 레이팅 8위, 디펜시브 레이팅 11위로 시즌 초반에 비해 경기력이 올라온 세크라멘토고 최근 10경기에서 7승 3패의 상승세를 탔기 때문에 홈에서 충분히 해볼 만한 경기라고 생각합니다. 다만 드로잔의 결장이 유력한 상황이고 핵심 백업 자원인 말릭 몽크도 당분간 결장할 것으로 보이는 만큼 이번 미네소타전은 전력 누수가 꽤 클 것으로 보이는 세크라멘토입니다. 원정팀 미네소타는 직전 포틀랜드 원정 2연전에서 충격의 2연패를 당했습니다. 약체 포틀랜드를 상대로 무난한 승리가 예상됐지만 1차전 14점 차 패배, 2차전도 8점 차 패배를 당하면서 체면을 구긴 미네소타입니다. 무엇보다 팀의 에이스 앤서니 에드워즈의 부진이 뼈아팠는데 에드워즈는 직전 포틀랜드전에서 3점 슛을 9번을 시도했지만 하나도 성공시키지 못하면서 얕은 한조를 보였고 에드워즈가 해결해주지 못하니 공격적으로 상당히 답답한 모습을 보였던 미네소타입니다. 현재 디펜시브 레이팅은 9위로 여전히 수비는 괜찮은 모습이지만 오펜시브 레이팅은 13위로 확실히 공격은 아쉬운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번 경기 역시 에이스 앤서니 에드워즈의 야투율에 따라 경기 양상이 달라질 것으로 보입니다. 이 경기는 과감하게 두 팀의 5점 차이의 접전 구도를 예상해 보겠습니다. 13번째 경기는 뉴올리언스 펠리컨스와 LA 레이커스의 경기입니다. 홈팀 뉴올리언스의 코멘트는 9번 경기 분석을, 원정팀 레이커스의 코멘트는 7번 경기 분석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팀 모두 토요일 경기를 치르고 곧바로 일요일에 경기를 갖는 백투백 일정이 되겠습니다. 다만 현재 뉴올리언스가 전력 누수가 심각한 상황인 걸 감안하면 레이커스의 르브론 제임스와 앤서니 데이비스 듀오를 막아내는 게 쉽지 않아 보이기 때문에 원정팀 레이커스가 우세한 경기를 펼칠 것으로 보입니다. 이 경기는 원정팀 LA 레이커스의 승리를 추천드립니다. 14번째 경기는 댈러스 매버릭스와
샌안토니오 스퍼스의 경기입니다. 홈팀 댈러스는 직전 유타전을 석패하면서 4연패에 빠졌습니다. 4연패 모두 원포제션 이내 접전 구도였다는 점에서 최근 경기 막판 집중력이 아쉬운 댈러스입니다. 직전 경기 팀의 에이스 루카 돈치치가 37득점 9어시스트 맹활약을 펼쳤지만 파트너 카이리 어빙의 결장이 뼈아팠습니다. 클레이 탐슨과 쿠엔틴 그라임스가 32득점을 합작했지만 역시나 어빙의 공백을 온전히 메우기는 역부족이었습니다. 최근 돈치치가 득점 볼륨 자체는 준수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지만 잦은 턴오버와 기복 있는 야투율이 아쉬운 상황이고, 클레이 탐슨 역시 최근 두 경기 야투감이 살아나긴 했지만 역시나 기복이 있는 편이기 때문에 직전 유타전처럼 큰 기복이 없이 제 몫을 해주는 카이리 어빙이 결장했을 때 어려움을 겪을 수밖에 없는 댈러스입니다. 다만 댈러스가 올 시즌에도 이미 샌안토니오를 상대로 대승을 거뒀고, 지난 시즌 4전 전승까지 포함하면 최근 샌안토니오전 5연승을 기록하고 있기 때문에 홈에서 전열을 가다듬고 경기에 임한다면 충분히 해볼만 하다고 생각합니다. 원정팀 샌안토니오의 코멘트는 7번 경기 분석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요일 홈에서 레이커스와 경기를 치르고 일요일 댈러스 원정을 떠나는 백투백 일정이 되겠습니다. 웬바냐마가 최근 50득점 커리어 하이 기록을 세우면서 폼이 올라왔지만 지난 데뷔 시즌부터 댈러스를 상대로 고전하는 모습을 보여줬고, 백투백 일정인 걸 감안하면 쉽지 않은 경기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 경기는 홈팀 댈러스의 승리를 추천드립니다. 이것으로 1등 상금이 3번이 월된 농구 토토 승호패 36회차 분석 영상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신 분들은 좋아요와 구독 버튼을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는 다음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